함수의 연속을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뭐냐면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는 걸 뜻해. 연속의 의미가 뭐야? 의미, 그냥 의미, 그치? 정의 말고 의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 정확한 엄밀한 정의를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선생님이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 혹은 끊어져 있는 몇 가지 케이스를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 자, 선생님이 케이스 5개를 그렸는데요.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가 바로 함수의 연속의 뜻이라 그랬는데 수학자들은 여기서 만족할 수학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연속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는 게 어떤 뜻일지 그래프에서 진짜 한번 보자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식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좌극한을 보세요. 좌극한은 왼쪽에서 접근할 때죠. 왼쪽에서 접근할 때 좌극한은 여기 값이 함수 값이 fa인데요. 왼쪽에서 접근할 때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나 함수 값이나 다 똑같은 점으로 가요. 그쵸?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 값이 모두 같다. 모두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4가지 케이스 있잖아요. 그때 특징을 한번 보자. 좌극한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랑 함수 값은 같아요. 아하, 좌극한과 함수 값은 같더라. 근데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봐봐.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전혀 다른 값으로 가죠. 좌극한 함수 값은 같은 값으로 가지만 우극한은 다른 값으로 간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자. 이쪽으로 와보자. 좌극한과 함수 값과 우극한 중에서 좌극한이 다르죠. 나머지 2개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고요. 거기에서 우극한과 함수 값은 같네. 그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자.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은 점으로 가요. 근데 함수 값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고 함수 값은 다르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있다. 얘는 선생님이 고1 때 우리가 배웠던 혹은 중학교 때 1학년 때도 잠깐 배웠죠. y는 x분의 1 분수함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반비례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 왼쪽에서 갈 때 오른쪽에서 갈 때 오른쪽에서 갈 때는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오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갈 때는 이렇게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리미트 이건 한번 써볼게.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왼쪽에서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아래로 쳐박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은 위로 솟구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뭐 F0이라고 써볼까? F0 얘도 F0은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수학에 그런 값은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 것의 특징이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같다.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얘를 우리가 극한 값으로 정했잖아요. 이 같은 그 2개의 값을 극한 값으로 정했잖아. 그래서 원래 연속의 정의를 쓰시오. 식으로 정의를 쓰시오. 그러면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다 이거예요. 제대로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일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 값이 같다. 그걸 연속이라고 한다. 식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자, 보세요. 원래 연속의 정의. 첫 번째. 3가지 정의가 있어요. 그걸 다 만족해야 연속이라고 하는 거야. FA가 정의되어 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걸 뭐라고 해? x는 a에서의 극한값, 함수 f의 극한값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마지막 조건은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모두 같다. 이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 이걸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거죠. 그래야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그 값을 갖다가 극한값이라고 정하잖아. 그치?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고 그 둘이 같으면 그걸 갖다가 연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식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세 가지가 모두 같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앞으로 식 계산할 때. 근데 그 중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볼 예제가 그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문제에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게. 바로 문제부터 넘어가 볼까? 이거부터 풀어볼까? 자, 봐요. 예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함수 fx가 있는데 이것이 x는 1에서 연속일 때 a, b 둘이 곱한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같다. 이걸 이용할 건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따로 나눌 필요가 있을 때 나눠야 돼. 언제 나눠요, 선생님? 언제 나눠요? x가 a보다 클 때랑 x가 a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지금은 x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 있지가 않죠. 그냥 x가 1이 아닐 때라고 적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눌 필요 없이 극한 값으로 둘이 퉁쳐서 하면 된다. 그치?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나눠야 되는데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안 나뉘어져 있어.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얘네 두 개로 쪼갤 필요가 없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로 갈 때 fx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하면 되잖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식은요. 여기 들어갈 식은 x가 1로 갈 때라고 했으니까 이 말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x가 1이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1로 다가간다는 것이지 정확히 1인 값은 아니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이 아닐 때의 식을 갖다가 여기다 써줘야 돼. x-1분의 위에는요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지. 되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루트 뭐가 돼?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게 0이 되려면 여기가 2가 돼야 되고요. 여기가 2가 되려면 루트 안에가 4가 돼야 돼.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a가 3이 돼야 되죠? a가 3이다를 밝혔다 우리가. a는 3이다 밝혔고요. 3을 여기다 집어넣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유리화를 해줘야죠. 여기다 뭘 곱해? 얘 켤레, 분자의 켤레를 곱해준다. 그럼 여기 제곱 빼기 제곱이 되죠? 제곱 빼기 제곱이 되고 분모에다가도 분자의 켤레를 갖다가 곱해줘야 된다. 분자의 켤레는 가운데가 플러스인 놈 이렇게요. 그래서 분자가 뭐가 돼? x-1이 되거든요. x-1 약분하고요. 분모 x는 1 집어넣으면 되지. 이제 분모가 0 되거나 그런 이상한 꼴이 안 되면 그냥 1을 집어넣으면 돼. 그쵸? x가 1로 갈 때라고 했으면 그냥 1을 집어넣으면 된다. 식이 이상 야리꼬리하게 막 0분의 5, 막 0분의 0 이런 꼴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 x는 1 집어넣으니까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자 지금 뭐 구했죠? 극한값 구했죠? 함수값은 얼마야? x가 1일 때 함수값은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온다? b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b는 4분의 1이다 구해줬고 a는 3이다 구해줬으니까 둘이 곱하래요. 둘이 곱하니까 얼마 나와?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자 한번. 유제 1번. 함수 fx가 x는 2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은 똑같은 문제죠.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원래 f2 이렇게 세 개를 봐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모두 봐야 되는데 x가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로 함수가 나눠져 있지가 않다. 그냥 2가 아닐 때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를 해주시면 충분하다. 요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f2를 구하고요. f2는 a라고 저기 나와 있죠. 2 집어넣었을 때는 a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쪽은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위에는 어떻게 돼? 위에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랑 이렇게. 그래서 x-1을 약분해 주시면 되지 0분의 0꼴은 인수분해에서 약분한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유리화를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4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4가 되고요. 아하, a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a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군요. 정답은 4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유제 2번으로 가면 드디어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쪼개서 쓸 수 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 플러스로 갈 때 fx랑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랑요. fa랑요. 이렇게 쪼개서 본다. a 플러스로 갈 때는 a보다 크다는 거니까 a 플러스로 갈 때는 4x 플러스 1이죠. 여기가 4a 플러스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로 갈 때 a보다 작을 때는 유식이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fa라는 것은 밑에 식에다가 a 집어넣는 거거든. fa라는 것은 밑에 식에다 a 집어넣는 거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밑에 식이 아니네. 위에 식이네. 아니에요. 밑에 식이에요. 밑에 식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네. 얘랑. 이거 취소고 얘랑 똑같잖아. 이거 그대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세 개 다 같다고 할 건데 얘랑 얘랑 원래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 둘만 같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에다가 마이너스 5는 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와 1로 나눈 다음에 a는 얼마가 나온다?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5가 나온다. 근데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5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연속이라는 게 그냥 연속이다 이게 아니고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 함수가 그런 얘기가 나와. 이 구간을 표기하는 미분과 적분에서, 그러니까 수학 2가 우리가 미분과 적분이잖아요. 미분과 적분에서 이 구간을 표시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배워보자. 이를테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또 작다부터 하자. 작다.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간의 표시를 해. 근데 얘가요, 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 그랬어? 라이프니츠 할아버지가 어떻게 표기했냐면 A랑 B를 써놓고요, 양쪽 끝에다가 대괄호를 썼어. 자, A랑 B를 포함하는 거잖아. 포함할 때는 대괄호를 썼어. 그래 놓고 이걸 뭐라고 불렀냐? 닫힌 구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 추측컨대 우리가 수직선에 그리면 A, B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색칠하잖아. 색칠해서 닫아버리잖아. 그래서 이걸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지, 영어로 실제로 closed interval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는 A, B 하고 양쪽 끝에다가 소괄호를 쓴다. 얘는 뭐라고 불러? 반대니까 열린 구간이라고 불러. 추측컨대 여기 구멍을 뻥뻥 뚫어 놓으니까, 그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직선을 표현할 때 A, B 해놓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래서 열린 구간이라고, 구멍을 뻥뻥 뚫어놔서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하진 않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을 때 A, B. 자, A, B 이렇게 해놓고 이쪽 포함시키는 데는 대괄호, 포함 안 시키는 B는 소괄호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한번 보면 이쪽 A 쪽을 포함 안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요. B 쪽을 포함하니까 대괄호로 표현한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아예 표현을 잘 안 해. 문제에 보면 닫힌 구간 이렇게 표현한다. 닫힌 구간 뭐 1,3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열린 구간도 열린 구간 뭐 1,3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 근데 반 열린 구간이나 반 닫힌 구간, 얘네 이름 두 개라고요. 둘 다 불러도 상관없어.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그런데 얘는 표현 자체를 아예 잘 안 한다.
그냥 구간이라고 해. 구간 뭐 이렇게 구간 1,3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 반 열린 구간도 애매하고 반 닫힌 구간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안 해버려. 이렇게 그냥 구간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아직 남은 게 있는데요. 저렇게 4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x는 3보다 작다,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건 얘는 x는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요, 가장 작은 곳이 5잖아. 그리고 5를 포함하잖아. 그죠? 컴마 하고 그럼 무한정 커지는 거잖아. 한이 없잖아요. 그쵸? 어디까지 커진다 이런 제약 조건이 없잖아. 그럴 때 무한대를 쓴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자, 무한대라는 숫자를 포함할 수 있는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고 커지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꼭 열린 구간으로 표기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다. 이쪽은요, x는 3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럼 가장 큰 곳은 3인데 3을 또 포함을 못 시키니까 열린 구간으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무한정 작아지잖아요, 제약 없이.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쓴 다음에 이쪽은 열린 구간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거 됩니까? 그럼 실수 전체는 뭘까? 실수 전체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죠. 그래서 둘 다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얘들아, 선생님이 같다라고 표기를 안 하고 같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화살표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집합이에요, 집합. 선생님이 오른쪽에 쓴 것들 있잖아. 이것은 다 집합이야. 그래서 굳이 쓰려면, 같다라고 쓰려면 집합 표시를 해줘야 돼. 왼쪽에 있는 것도. 그래야만 여기를 같다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니까 라이프니츠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표기하고자 했는지 알겠죠? 이거보단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기로 한다. 이것이 구간을 미분과 적분 미분과 적분 과목에서 수학 2 과목에서 이거 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구간을 선생님이 왜 언급했느냐?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 하면 그 구간에서 함수가 이어져 있다는 것이고, 함수가 이어져 있다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같다는 거잖아. 자, 한번 얘기해 볼게. 열린 구간 1,3에서요 이 함수가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부터 3까지 해서 이 함수가 이어져 있다. 또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아무 점이나 골라도요, 이런 점, 여기 왼쪽에 거의 밀착해 있는 이런 점을 골라도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이거 가능해. 중간에 있는 것도 보자. 중간에 있는 거.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같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열린 구간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닫힌 구간에서 문제가 된다. 닫힌 구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하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점은 닫힌 구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같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어디가 문제냐? 왼쪽 끝점을 보세요. 왼쪽 끝점. 우극한과 함수값은 같아요. 근데 좌극한이 아예 없죠. 왼쪽에 그래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좌극한과 함수값은 같은데 우극한이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죠. 아예 없잖아. 그치? 그럼 이 끝점은 연속에 포함시킬 수가 없을까? 아니요. 수학자들이 또 예외를 뒀습니다. 그래서 끝점에서는, 왼쪽 끝점에서는 좌극한을 봐주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오른쪽 끝점에서는 우극한을 봐주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왼쪽 끝점 x는 1일 때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이거랑요 f1이랑 같으면 연속으로 하기로 한다. 그냥 우극한과 함수값만 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점에서는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 fx, 그러니까 좌극한과 함수값만 같으면 그걸 연속으로 보기로 한다. 이렇게 했어. 대학교 가면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 왼쪽 끝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왼쪽 끝점에서는 좌극한을 봐준다. 오른쪽 끝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우극한을 봐준다. 봐줘서 닫힌 구간에서 우리가 연속을 이야기할 수 있다. 굳이 근데 닫힌 구간으로 하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항상 표현하면 안 돼? 그러면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 서로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가능한 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1과 3을 포함하지 않은 그런 구간에서 연속을 이야기하기보다는 1과 3을 포함한 구간에서 연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연속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이야기한다. 나중에 미분에 가면 미분 가능하다, 미분 불가능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끝점을 포함시킬 수 없어. 절대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에서만큼은 최대한 끝점을 포함시켜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이야기한다. 아까 전에 나왔던 것들 있잖아. 선생님이 보여줬던 케이스들 함수가 이어져 있지 않은 거. 함수가 이어져 있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그걸 불연속이라 그래. 불연속의 정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연속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지? 불연속의 정의는 연속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연속함수의 성질이 나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어떤 함수가 연속이래. 닫힌 구간 A, B에서 fx도 연속이고요. gx도 연속이래요. 연속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두 함수를 더해요. fx 더하기 gx 두 함수를 더한다. 그 다음 두 함수를 아니면 빼요. 아니면 두 함수를 곱해요. 둘이 곱해서 두 함수를 나눠요. 그래도 이것들은 모두 다 연속이다. 언제? 연속일 때. 두 함수가 연속일 때 연속인데요. 주의해야 될 게 얘네 둘이 연속이면 연속인 거고 그거 첫 번째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봐봐.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분수에서 분모에 0이 들어가면 그런 값은 없으니까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조건 그걸 갖다가 꼭 넣어줘야 돼. x는 fx가 만약에 0 되는 점이 있다. 그럼 거기에서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두 함수를 합성할 때. 두 함수를 합성할 때. 두 함수를 합성해도 연속이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안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 g 입장에서 봐봐요. g 입장에서 여기 안에 들어갈 값 x 안에 들어갈 값은 뭐야? a부터 b까지죠. 봐봐. a부터 b까지 해서 gx는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한테는 문제가 없어. 그냥 연속이야. 연속 맞아. 근데 밖에 있는 f 입장에서 봐봐. f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x에 들어갈 값이 뭐였어? a부터 b까지의 값이었죠. 근데 지금 뭘로 바뀌었지? 뭘로 바뀌었어? gx로 바뀌었죠. 그냥 x였는데 원래 자리에 들어갈 것이 x 자리에 들어갈 것이 gx로 바뀌었어. 그러면 gx는요. gx가 막 현란하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gx가 막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a부터 b까지 요 따위로 생겼어. 만약에 그랬다면 gx가 요 따위로 생겼다면 fx에 들어갈 값은 fx에서 x 자리에 이 들어갈 값은 막 이렇게 현란하게 춤추는 요 놈이잖아요. 그쵸? 요 놈들의 함수 값이 여기 gx 자리에 들어갈 거잖아. 그치? 그럼 fx가 이 범위 안에서 이 gx가 노는 이 범위 안에서 연속이어야지. 무슨 소린지 알겠어? gx의 함수 값이 노는 범위 안에서 fx가 연속이어야지. 그러니까 f, g 합성하면 연속인데 언제 연속이냐? fx가 gx가 노는 곳에서
연속이면 연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A, B에 닫힌 구간 A, B에서 fx랑 gx가 연속이면 합성하면 연속이야? 아니 잘 몰라. 아닐 가능성이 커. 왜 그렇지? gx fx f에 들어갈 값이 뭘로 바뀌었어? gx로 바뀌었어. 원래는 그냥 x였는데 gx로 바뀌면서 gx가 a부터 b까지 해서 노는데 그 노는 범위 안에서 fx가 연속이면 그쵸? 굉장히 헷갈리죠? 나중에 어려운 고난도 문제에서 나와. 그래서 gx가 a부터 b까지 해서 노는 범위 안에서 fx가 연속이면 연속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물어보면 연속이냐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답해야겠죠. 특정한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니까 합성을 해도 연속일 수 있는데 언제 그렇다? fx의 정의역이 바뀌었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fx가 연속이 되어주면 연속이다 이런 얘기야. 그랬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연속함수의 성질 여기까지 왔고요.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다음 할 얘기랑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곱한 거야, 곱한 거. 연속을 곱하면 어떻게 돼? 연속이랑 연속을 곱하면 여전히 연속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 불연속과 연속을 곱했는데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당연히 연속이 돼 이거. 근데 불연속과 연속을 곱했더니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했더니 뭐가 나온 경우? 연속이 된 경우. 그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리미트 하지 말고 fx는요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볼까? 2고요 1이고요 0이었어요. 이거는 x는 5보다 작을 때, 얘는 x는 5일 때, 얘는 x는 5보다 클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조금 애매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요 gx는요 x는 5에서 연속이래요. fx는 x는 5에서 불연속이죠. 우극한이 얼마예요? 우극한이 2고요. 함수값 얼마예요? 1이고요. 좌극한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불연속이죠. x는 5에서. 근데 gx는 x는 5에서 연속이래요. 그런데 fx랑 gx를 곱했더니 연속이 되었다. x는 5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구해봐요. 리미트 x가 5 마이너스로 갈 때 fx gx,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가 5 플러스로 갈 때 fx gx, 그 다음에 또 f5 g5 이렇게 f5 g5.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자, 5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값이 얼마가 돼? 5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5 마이너스니까 5보다 작을 때죠. 마이너스 1이 되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요, gx는요, 이거 좌극한이죠 지금. 얘는요 우극한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함수값이죠. 근데 gx는 x는 5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같아요. 그럼 얘네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gx의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 같은 값인 건 맞겠죠. 모두 같은 값이야. 그래서 걔를 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별이 된다. 이쪽은요 5 플러스로 갈 땐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fx는 2가 되고요, gx는 별이 되죠. 그래서 2별이 된다.
그 다음에 F5와 G5. F5와 G5는 F5는 1이고요. G5는 얼마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다 뭘로 놨어? 지금 별로 놨죠. 얘는 1이고 얘는 별. 그래서 별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별과 여기 나온 마이너스 별과 2배의 별과 별이 나왔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어떤 숫자에다 별을 곱했어. 어떤 숫자. 마이너스 1에다가 별을 곱했어. 2에다가 별을 곱했어. 1에다가 별을 곱했어. 그러니까 서로 각각 다른 값에다가 별을 곱했더니 숫자가 모두 같아졌대. 이게 말이 되나? 3이랑 5라는 숫자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각각 곱해줬더니 이게 같은 숫자가 됐대요. 이게 말이 되나? 딱 한 가지 경우에만 말이 되지. 언제?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 때? 0이 들어갈 때. 그쵸? 0이 들어가면 양변이 다 0이 되니까 그때는 모두 같아지잖아. 그래서 별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다 같아진다는 의미야? 0이 들어가야 같아진다는 의미야. 연속이 되려면 연속함수의 값이 이걸 별이라고 놨는데요. 이 별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자, 불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연속이 됐다고 하면 x는 5에서 불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곱했더니 연속이 됐다 하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 불연속함수는 아무 값이나 가져도 돼. 연속함수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얼마여야 돼? 함수값이라고 해도 되고 극한값이라고 해도 되고 좌극한이라고 해도 되고 우극한이라고 해도 돼. 왜? 연속함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으니까 어떤 걸 얘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연속함수가라고 선생님이 그냥 주어를 생략해.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함수값인지를 생략하고 그냥 연속함수가라고 이야기한다. 연속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예요.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불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곱했는데 연속함수가 됐다. 그게 무슨 의미야? 그때는 연속함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연속함수가 0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근데 무조건 이걸 외운 다음에는 무조건 이 잣대를 갖다 들이대려고 하거든. 근데 이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그냥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봐가지고 풀었을 때 더 유리한 문제도 있어. 지금 한번 넘어가서 보자. 함수 fx가 있는데요.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fx랑 fx-a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 값의 합은 그랬다. 자, 여기 보시면 fx-a가 있잖아요. fx-a가 있고 여기에 지금 x는 a에서 연속이 된대. 그럼 여기 들어갈 값은 뭐야? x는 a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f는 0에서 연속이 되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 0에서 이 함수가요 지금 연속이 되나요? 연속이 안 되나요? 모르죠? 선생님 함수가 갈렸으니까 불연속인 거 아니에요? 이거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봐봐요. 0보다 작을 때 0 마이너스로 갈 때 0으로 간다. 그러니까 2a. 0 플러스로 갈 때 봐봐. 밑에 식에서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3. 그럼 2a랑 3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지금 구했는데 그 값들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기 a에 2분의 3이 들어간다 하면 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값이 될지 다른 값이 될지 몰라. 그래서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몰라. 그래서 얘가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지 연속 곱하기 연속인지 모른다고. 오케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했을 때 연속이 된다. 그 형태로 꼭 풀 수는 없다. 얘는 그냥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각각 구해보는 게 더 편한 문제야. 리미트 x가 x-로 갈 때, a-로 갈 때 fx 곱하기 fx-a. 그래서 앞에 극한값 단원에서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배웠던 테크닉 그걸 쓰자.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이 여기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f 안에 들어가는 거 걔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x-a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느냐? x-a는요. x가 a-로 가잖아. 그럼 여기다 그냥 a를 빼면 돼. a를 빼면 돼. 그럼 어디로 가? 0-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0-로 간다. fx는 a-로 간다 그랬는데 a는 양수라고 했잖아요. 여기 모든 양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양수 a를 넣는 거야. 함수에다 양수 a를 넣으려면 위에 식에 넣어, 아래 식에 넣어? 아래 식에 넣어야지. 양수 a를 집어넣으려면. 자, 여기에 적용시키면 아래 식에다가 a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고요. 자, 여기다 적용시키면 0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 그랬지. 0보다 작은 식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 2a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를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a는요. 여기는 어디로 가? 여기는 a 플러스로 간다 했지. 여기다 a 넣는 거거든. a 넣는 거. a 어디에다 넣어야 돼?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식에다 넣어야죠.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아래식에 a 넣었고요. 그 다음에 f, x 마이너스 a는 또 여기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 x 자리에 들어가는 x 마이너스 a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된다. x 마이너스 a는요.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0으로 가는데 봐봐. 여기서 a 빼면 돼. 그냥 a 빼면 돼. 0 플러스로 간다. 0 플러스로 가면 0보다 큰 데다가 0을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3이 된다. 이런 얘기죠. 3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항을 하면 돼. 2항하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3 하고 여기 2a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a의 값은 얼마가 나와? a 값은 3과 a는 2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그 중에 모든 양수 a 값의 합은 그랬다.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9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 선생님 좌극한과 우극한을 봤는데 함수값은 왜 안 보시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함수값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그리고 0일 때지. 0일 때.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F0이고요. F 여기다가 FA군요. 미안해. A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쏘리. FA고요. 여기다 A 집어넣으면 F0이거든요. FA는 밑에 식에다 A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고요. F0은요. 아래 식에다 0 집어넣는 거네. 그러면 3이거든요. 그럼 누구랑 똑같이 나와? 얘랑 똑같이 나와. 얘랑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당연히 똑같은 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고 놀 필요가 없다. 완전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2개만 구해가지고 같다고 놓고 답을 구했다. 그런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또 보자. 선생님,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함수 곱하기 연속 함수를 하면 연속 함수가 되는 꼴은 언제 나옵니까? 지금 나옵니다. 자, 보세요. 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함수 fx 곱하기 gx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자, 둘이 곱했더니 연속이 되었대. 그런데 봐봐. 왼쪽 거 봐봐. x는 1에서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1보다 작을 때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1보다 클 때 1을 넣으면 3이죠. 좌극한. 왼쪽에서 1로 오면 위의 식에다 1 넣어. 오른쪽에서 1로 오면 아래 식에다 1 넣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이 나오니까 fx는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된다. 그 다음 gx는 봐봐요. 2차 함수잖아. 얘들아, 다항함수 있죠? 다항함수가 뭐였어? 앞에 단원에서도 나왔었는데 다항함수라는 것은 다항함수 뜻이 뭐야? 하면 n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n차 함수. n차 함수가 뭔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6차 함수, 7차 함수, 8차 함수, 9차 함수, 10차 함수, 이렇게 몇 차 함수로 꼴로 표현되는 거. 그거 추가로 뭐예요? 상수함수까지. 그걸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얘는 2차 함수잖아요. 다항함수는 뭐라고 했지? 선생님 앞에서 나이스한 함수. 그러니까 극한값도 항상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연속도 항상 되는 함수예요. 뒤에 넘어가면 미분도 항상 되는 함수. 우리를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함수. 그것이 바로 다항함수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이니까 연속을 검증할 필요도 없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도 검증할 필요도 없이 항상 연속이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둘이 곱해가지고 연속 함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지? 연속 함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연속 함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x는 1에서 0이어야 된다. 1 집어넣으면 0 된다. k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암산으로 되겠죠. 3점짜리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얼마나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유제 4번을 또 봅시다. 유제 4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자연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따구로 정의하자. 자, 2차 함수 fx예요. 2차 함수 fx.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자연수라고?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해놓고 a는 0보다 큰 정수 아니면 뭐 자연수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지. 자연수. 그럼 gx를 정의했는데요. x는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래요. 그 다음에 gx가 x는 2일 때는 6이래요. 그 다음에 x는 2보다 클 때는 fx-2가 된대. 그런데 함수 gx분의 1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4의 최대값은 그랬다. 이 함수 gx를 갖다 뒤집어 놓은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모두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리미트 x는 2 플러스로 갈 때 gx분의 1 gx분의 1 또 리미트 x는 2 마이너스로 갈 때 gx분의 1 그 다음 g 2분의 1이다 이렇게. g 2분의 1은 뭐야? g 2분의 1은 6분의 1이죠 얘는 6분의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로 갈 때를 한번 보자. 2 마이너스로 갈 때는 2보다 작을 때잖아. 그때는 fx라 그랬어. fx에다 2 넣는 거지. 그러니까 f2분의 1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선생님 그냥 여기다 2 집어넣어도 됩니까? 2 집어넣어도 되죠. 왜냐면 f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연속함수잖아. 2 플러스로 갈 때 봐봐. 2 플러스로 갈 때는 2보다 클 때니까 요 놈이죠. 그때 뭐예요? f 0분의 1이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네 셋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f0과 f2가 같고요. 그 값이 6이래요. 그치? f0과 f2가 같고 그 값이 6이래요.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지, 자연수니까. 그럼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x는 0일 때랑 x는 2일 때 높이가 같고 그 높이가 얼마래? 6이래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럼 축의 방정식은 얼마가 돼? 축의 방정식은 정 가운데 있으니까 x는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f4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 f4의 최대값.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얼마예요? 얘가 얼마더라? 6이더라. 6이더라. 아, 선생님이 지금 알려줄까 말까 하는 게 있는데 알려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고난이도 문제들을 다 접해야 되니까 알려줄게. 잘 봐. F2는 F0은 6이다 라는 식이 있었잖아 지금.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합니다. F2는 6 이렇게, F0은 6 이렇게 분리를 해. 그 다음에 2항을 해. 2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F2 빼기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F0 빼기 6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 어떤 함수로 볼 거냐면 이렇게 볼 거다. fx 빼기 6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fx 빼기 6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거기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어떤 함수에다 2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는 것은 x-2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지. 어떤 식이 있었어. 거기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면 x-3을 인수로 갖는다가 되는 거죠. 인수정리잖아. 인수정리. 이게 바로 인수정리. 인수정리 뭐예요? 인수정리. 어떤 식 fx가 있었어요. 이게 출발이야. 어떤 식 fx가 있었다. 그 fx에다가요. F3을 집어넣었더니 x는 3을 집어넣어서 F3을 만들었더니 0이 되었다. 라면 이면 F3은 0이면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fx가 뭘 가지고 있다? x-3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x-3을 가지고 있어야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지. 야, 이거 선생님 잘못 썼다. 여기 수학적 오류가 있네요. 어떤 다항식 fx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0이 됐다는 것은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어떤 숫자든 들어갈 수 있지. 뭐 5 들어가면 x-5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 10이 들어가면 x-10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식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는 것은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식에다가 0을 대입해도 0이 되죠. 그러니까 뭘 또 인수로 가지고 있어?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최고창의 개수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자연수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fx는 뭐가 됩니까? 여기 앞에 자연수가 있고요. x 곱하기 x-2 한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런 얘기지. 됐지? 네모에 들어갈 수는 자연수이다. 그리고 얘들아, x는 2보다 작을 때 여기다 표시해 볼게. x는 2보다 작을 때가 어디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x는 2보다 작을 때를 여기 한번 표시해 볼게. x는 2보다 작을 땐 여기에요. 선생님 잘못했네. 여기 구멍 뚫어야죠. 구멍을 뚫을 수 있을까, 지우개로? 뚫을 수 있다. x는 2보다 작을 때는 이거야. x는 2보다 작을 때 6보다 작은 값들을 여기 가질 거 아니야. 여기가 6이니까 6보다 작은 값들을 여기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이 값이 최소한 얼마가 되면 안 되냐면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0이 되면 어떻게 돼? 얘를 뒤집었을 때 얘가 불연속이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 1을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1을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6이 되네요.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6이 되는데요. 얘가 절대 0이 되면 안 돼. 0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나와서 네모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나온다고? 뭔가 잘못했어. 이거 넘기면 플러스 6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마이너스 6을 했네. 미친 선생님이. 그죠? 여기 플러스 6인데 네모는 6보다 작다가 나와. 따라서 네모는 6보다 작다. 6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F4의 최대값을 구하래. F4를 구하려면 여기다 4를 넣어야죠. 4를 넣어야 돼. F4의 최대값. F4는 얼마라고? 4를 집어넣었으니까 4, 2, 8. 8네모 더하기 6이네요. 8네모 더하기 6이다.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가 뭐라고? 네모에 들어갈 수는 1, 2, 3, 4, 5다. 여기 네모에다가 1, 2, 3, 4, 5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걔의 최대값은 당연히 5가 들어갔을 때겠지? 그래서 5, 8에 40이 되고요. 거기다 6을 더하니까 46이라는 정답이 나오겠다. 그런 얘기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선생님이 두 가지 더 설명해 줄 게 있는데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어요.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은 뭐냐? 어떤 함수가요. 진짜 쉬워. 잘 봐. 근데 집중해서 봐야 돼. 진짜 쉬운 건데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fx가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꼭 닫힌 구간이어야 돼. 닫힌 구간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연속이면인데 여러분이 받아들일 땐 연속이기만 하면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최대, 최소를 가진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연속이기만 하면 최대 최소를 가진다.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가진다. 열린 구간이면 안 돼. 열린 구간 이거 봐봐. 이렇게 열린 구간. 여기 x는 a고요. 여기 x는 b라고 해봐. 열린 구간에서 함수 f가 연속이면 최소값은 뭐야? 이거 만약에 여기 값이 1이었다고 해보자. 1. 여기 값이 3이었다고 해보자. 최대값 얼마야? 1이야? 아니죠. 1은 아니죠. 가장 낮은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가장 낮은 부분이라는 것은 1.1인가? 1보다 조금 큰? 가장 낮은 부분? 아니지.
그 아래 1.01도 있죠. 1.01. 그럼 1.01이 가장 작은 값인가? 아니죠. 1.001도 있죠. 그럼 1.0001도 있고 1.00001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값을 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무조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3이 있다고 보자. 뭐 이건 C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그래프가 됐으면 최소값은 없어. 가장 낮은 부분을 정할 수가 없어. 근데 가장 높은 부분은 FC라고 해서 정하면 되죠. C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높은 부분이 되잖아. 그래서 C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3을 갖는다. 최대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열린 구간으로 하면. 혹은 불연속이면 선생님, 연속이기만 하면 최대 최소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연속은 어떻게 해요? 불연속일 때 한번 보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뭐라고 할까?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불연속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하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x는 1, x는 2, x는 3. 요 같은 높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도 색칠하고 이렇게 x는 3. 그럼 이게 최대 최소값 안 같나요? 불연속인데 최대 최소값 안 가져요? 아니요. 가장 높은 부분이 있고 가장 낮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 이때도. 그때가 뭔데? 불연속일 때. 자, 닫힌 구간이 아니고 열린 구간이면 어떻게 돼? 최대 최소를 가져? 몰라. 안 갖는 게 아니고 몰라. 불연속이면 어떻게 돼? 몰라야 정답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무조건 최대 최소를 가진다는 거. 그게 우리가 아는 거다. 그걸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가 버전이 2개야. 그러니까 2개 더 있어, 말하자면. 사이값 정리 버전 1과 버전 2를 한번 봅시다. 사이값 정리인가 사이값 정리인가 사이값인 것 같은데, 사이값 정리 1.0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함수 fx가요, 닫힌 구간 함수를 쓰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랑 fb랑 달라. 이면 연속이기도 하고 fa랑 fb가 다르면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여기까지 써놓고 선생님이 그림 설명을 해볼게. 함수 fx가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에요. 이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a고요. 좀 단차를 더 둘까? 단차를 더 두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자. b. x는 a, x는 b. 여기는 fa, 여기는 fb.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 임의의 값 아무거나 잡아. k. 자, fa랑 fb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야? 다르다는 게 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 높이가 다르게 그렸잖아, 선생님이. 그리고 fa와 fb 사이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뭘 대입해볼까? fc는 k를 만족하는 x 값이 a와 c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이어져 있고
FA랑 FB가 다르다. 양 끝점의 높이가 다르다. 이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A와 FB 사이의 값 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하는 여기 C라는 것은 X값이죠. X값. 이걸 만족하는 C가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A랑 B 사이에 존재한다. 만족하는 C가 어디에 있는 C인데 A와 B 사이에 있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냥 존재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랑 존재한다는 같은 말이야. A와 B 사이에 있는 C가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선생님이 한 이유는 2개 존재할 수도 있고 3개 존재할 수도 있죠. 지금은 3개 존재하지. 이렇게 하면 몇 개 존재해? 이렇게 하면 하나 존재하죠. 여기 한 점밖에 없으니까 이게 사이값 정리 1.0이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그런 사이값 정리 2.0 버전이 있어. 사이값 정리 2.0 버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a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까지는 똑같아. 연속인 조건까지는 똑같고 2.0 여기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fa랑 fb가요. fa, fb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가 된대. 이게 무슨 의미지? 두 수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는 것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의미 아니에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뿔마 아니면 맞뿔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x축이 여기 있고 x축 이렇게 있고 fa랑 fb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이런 식으로 됐어? fa는 여기 있고요. FB는 여기 있고 여기 왜 색칠을 안 했어? 닫힌 구간인데 여기 색칠을 해보자. FB 이렇게 FA랑 FB를 둘이 곱했을 때 음수이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둘이 곱했을 때 음수란 소리는 둘이 하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고 하나는 X축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둘이 바뀌어도 돼. 그럼 이 사이에서 반드시 무엇을 갖는다? 근을 갖는다. 근. 근데 근을 갖다 C라고 할 거예요. 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둘이 곱했더니 음수다. 그러니까 하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고 하나는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이면 fc는 0을 만족하는 C. fc는 0을 만족하는 C가 뭐야? 근이지. 근. 대입했을 때 0 되는 걸 근이라고 하잖아. 근이 어디에 존재해? A와 B 사이에 만족하는 C가 무슨 C인데 A와 B 사이에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혹은 존재한다. 그건 같은 말 존재한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만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해 갈 거예요. 봐봐. 여기 X축이 있는데요. 한 점은 X축보다 아래에 찍혀요. 한 점은 X축보다 위에 찍혀요. 그럼 둘이 이어요. 둘이 이었을 때 이 사이에서 반드시 X축을 한번 찍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근이 반드시 이 둘 사이에 구간 둘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야. 이게 사이값 정리 2.0이에요. 이게 근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훨씬 많이 쓰여. 두 번째 버전이. 그래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가면 예시가 있다 또. 자, 봐봐.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네. 자, 보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분의 gx는 12가 된다 그랬거든. 2-로 갈 때 그냥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되지. 2-로 갈 땐 여기에다 2 넣는 거예요. 8 빼기 8이어서 0이야. 맞아요? 리미트 x가 각각으로 구하면 안 되겠네. 2-로 갈 때 gx에 들어갈 식은 뭐다? 2보다 작을 때니까 위에 있는 식이다. 위에 있는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4x다. 아래는 fx인데 fx의 식은 어떻게 돼요? 2보다 작을 때는 x 마이너스 2라고 했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약분을 해요. 약분을 하면 뭐가 돼? x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 4, 8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기억은 틀렸고요. 함수 f의 x분의 gx는 x는 2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봤거든. 지금 좌극한 구했거든요, 우리. 그 다음에 함수값을 구해보자. 함수값 fx분의 gx에다 2 넣어. 2 넣으면 fx는 3 되고요. gx는 2 집어넣으니까 16에다 24가 되네. 3분의 24니까 8 나오거든요. 함수값 뭐가 나왔다고? 지금 좌극한 8 나왔고 함수값도 8이 나왔어. 함수값도 역시 8이다. 그 다음에 또 우극한을 보자. 우극한.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은요. 이 오른쪽 x는 2보다 클 때 식을 넣어야지. x 플러스 1분의 4x제곱 플러스 8. 거기에다가 1 넣고 1 넣는 건데요. 2 넣고 2 넣는 건데요. 그럼 함수값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도 역시 8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2에서 연속이다는 맞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8이 나와. 그래서 기억도 틀렸던 거고 1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선생님 땀이 나네 이제. 오늘 기온도 낮은데. 자, 봅시다. 기억 틀렸고 니은 맞았고 연속인 그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8이었다. 자, 그런 얘기고요. 디귿 봤더니 방정식 fx분의 gx는 2분의 7이 2분의 7x의 실근이 열린 구간 1,3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fx 분의 gx를 한 다음에요. 빼기 2분의 7x를 한번 해봅시다. 는 0. 자, 이거의 함수를 hx라고 해보자. 그럼 hx에다가 h1을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f1분의 g1이죠. 1은 어디에다 넣어야 돼? 여기 위에 식에다 넣어야 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에서 3이 나온다. h 틀렸잖아. 2분의 7 빼는 걸 안 했잖아. 그쵸? 빼기 2분의 7 하면 3 빼기 2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h3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h3을 하면 3 집어넣으려면 둘 다 아래식에다 집어넣어야 돼. 4분의 36 더하기 8이니까 얼마죠? 44인가요? 4분의 44. 그래서 얼마가 나와? 11 빼기 2분의 7이 나와서 이거 값이 얼마예요? 이거 값이 2분의 22니까 2분의 15가 되겠네요. 2분의 15.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 H1과 H3을 둘이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럼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닫힌 구간 1,3에서 HX가 연속이냐 이게 중요해. HX는 연속이니? 자, 봐봐.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나누면요. 오른쪽 부분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에요. 1차 함수는 연속이야. 그럼 얘만 연속이면 연속 빼기 연속이니까 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연속인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불연속될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어디지? 얘가 불연속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x는 2예요. x는 2에서 함수가 바뀌잖아. 그 함수가 바뀌기 전에는 1부터 3에서는 2를 제외한 2에서 함수가 바뀌지 2만 용의자야 불연속에. 나머지는 함수가 계속 통일돼 있으니까 거긴 연속이에요. 연속 나누기 연속을 해도 연속이라 그랬잖아. 연속 나누기 연속을 해도 분모만 0이 안 되면 다 연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은 걱정이 안 되는데 x는 2가 걱정이 돼. x는 2에서 혹시나 불연속이 될까 봐서. 그런데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을 해봤더니 연속이었죠. 자, 1부터 3까지 해서 여기로 와서 보자. 1부터 3까지 해서 불연속이 의심 가는 데는 어디였다고? x는 2였다고. 근데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니은에서 이미 판단을 해봤더니 연속이었다. x는 2에서 연속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연속. x는 2에서만 불안했는데 거기도 연속. 그래서 hx가 연속이냐? 오케이다. 그리고 h1과 h3을 둘이 곱했더니 0보다 작았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5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지? 예제 3번. 이게 사이값 정리 하는 건데 사이값 정리든 최대 최소 정리든 이런 거를 너희가 받아들일 때 그냥 종이에다가 백지 있잖아요. 백지에다가 최대 최소 정리 이렇게 타이틀만 써놓고 최대 최소 정리 써놓고 사이값 정리 써놓고 사이값 정리 써놓고 너희가 완벽히 그래프 예시랑 그 다음에 모든 정의랑 이런 걸 다 쓸 줄 알아야 돼. 백지에다 다 쓸 줄 알아야 돼. 그래도 문제 풀 때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를 응용할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건 어떻게 연습해야 돼? 자, 이렇게 다 쓸 수 있다. 나는 사이값 정리 백지에다 다 쓸 수 있고 최대 최소 정리 다 쓸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연습을 해야지. 쉬운 예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연습을 해봐야겠죠. 꼭 써봐야 돼, 혼자. 그게 복습이에요. 자, 유제 5번 보자. 방정식, 이것은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갖는데요. 다음 열린 구간 중에서 실수 알파가 속하는 구간은 그랬다. 자, 이 식을 갖다가요, fx라고 놓자. fx라고 놓고, 만약에 1,2에서 근을 갖는다면 f1과 f2를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f1과 f2를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죠. 그래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돼가지고 거기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지. F1은 얼마예요? F1은 마이너스 8이에요. F2는 얼마예요? F2는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둘이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지 않아. 그 사이에서는 근을 갖지 않는다.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과 0을 대입하고 0과 1을 대입하고 1과 2를 대입하고 2와 3을 대입하고 3과 4를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 물리죠. 이렇게 맞물리지. 맞물리니까 하나씩만 대입하면 된다. F-1을 대입해보고요. F0을 대입해보고요. F1을 대입해보고요. F2를 대입해보고요. F3을 대입해보고요. F4를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서 0 되는 곳이 있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0이 나오고요. 2를 대입했더니 아까 얼마 나왔었는데 까먹었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아니, 맞죠? 아까 전에 마이너스 8이라고 잘못 썼던 것 같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3을 대입하면 27 더하기 3이니까 30 빼기 12에서 18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근을 갖겠다?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건데 문제는 오직 하나의 실근만 갖는다고 조금 구체적으로 줬네. 우리 보고 편하라고. 그쵸? 줬으니까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실근밖에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실근이 있는 게 확실해서 그 다음 거는 안 해봐도 되겠네. 그쵸? 그래서 정답은 2와 3 사이 정답 4번이다.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음수되는 거.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곳을 찾아주면 된다. 1부터 2까지 해서 근을 가져요? 안 가져요. 사실은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르는 거야. 음수 찍혔어. 자, 봐봐. 음수 찍혔어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예요. 정보를 몰라. 근데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반드시 그 사이야. 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음수고 여기 양수고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도 이 X축을 한번 찍고 지나갈 수밖에 없지. 맞아요? 연속이기만 하면, 연속이면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음수에서 양수 혹은 양수에서 음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양수에서 음수는 반드시 이어져 있어서 여기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레벨 1번에 레벨 1의 1번을 한번 봅시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것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은 그랬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그러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3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fx만 남기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쪼개도 되지. 왜? 여기 쪼개도 돼. 왜? 얘 극한각 같고요. 얘도 극한각 같거든요. 극한각 갖는 애들끼리는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마음대로 다 된다. 생각대로 다 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쪼갤 수 있어. 얘도 극한 갖는 함수고 얘도 극한 갖는 함수예요. 얘 극한 갖는 함수인지 어떻게 알아? 연속이려면 극한값 무조건 가져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쪼갤 수 있다. 쪼갠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 3을 앞으로 뺐다.
그것이 6이다. 그런데 얘들아, 얘를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냐면 이 다음 단계에서 F3이라고 쓸 거예요. 극한값을 갑자기 함수값으로 바꿔도 돼? 돼. 왜?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니까. 왜 갑자기 눈이 간지럽냐? 땀 들어갔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니까 바로 바꿔주면 된다. 3-2는 6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8이고요.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 문제로 가자. 2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모든 실수 a의 개수는 불연속인 거 고르래. 불연속인 거 찾으면 되죠. 자, 여기서 불연속이지. 그래프가 끊어진 곳을 찾으면 돼. 근데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1개, 2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나 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2개로 쪼개면 안 돼. 이 점은 x 값이 기준이거든요. x는 3 하나잖아. x는 3일 때 불연속이잖아. x 값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됐어? 그런 얘기고요. 3번으로 가보자. 자, 이것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f2의 값은 그랬다. 얘들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실수 전체에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다 봐야 돼? 아니, 안 봐도 돼. 왜냐면 x는 1보다 작을 때는요, 함수가 1차 함수로 계속 유지되잖아. 1차 함수는 연속이죠. 1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가 유지되니까 연속이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가 유지될 테니까 연속이야. 그럼 어디가 문제야? 어디가 용의선상이 있어? x는 1일 때 함수가 바뀌니까 거기서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랑 그 다음 f1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f1은 얼마야?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예요. 그 다음에 1 플러스로 갈 때 봐봐. 1보다 클 때잖아. 1 플러스로 갈 때 1보다 클 때 1 마이너스 a가 돼.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봐봐. 1보다 작을 때는 위에 식에다 1 넣으면 돼. 3 더하기 a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의 값들이 모두 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1보다 클 때랑 1일 때랑 같은 거니까 하나만 대입했으면 되죠. 자, 여기 같다고 놓고 풀어보자. 넘기면 2a 되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겠네. 부호까지 합치면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뭘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돼. 그럼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온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요. 그쵸?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을까? x는 1이다. 1 넣었어. 1 넣었어. 선생님 어디 틀렸죠? 2a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네. 쏘리. 미안해.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여기 플러스 2가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거기다 2를 집어넣으면 정답은 얼마더라? 5더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을 한번 봅시다.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이 열린 구간 0,2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은 조금 잘렸네. 정수 a의 최대값은 그랬다. 자, 여기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식이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함수가요? 이렇게. 자, 봐봐. 여기가 0이 있고요. 그러니까 2가 있는데요. 오직 하나의 실근만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0부터 2 사이에서 여기 뭐하러 그랬냐? 이렇게 생겼거나요? 아니면요? 이렇게 생기면 되지. 이러면 오직 하나의 실근만 갖죠. 0부터 2에서. 그런 정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뭘 표기 안 했냐면 선생님이 2차 함수 표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추계 방정식이지. 추계 방정식을 선생님이 표기를 안 했다. 추계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분의 b 하니까 3이 나와요. x는 3이려면 이 추계 방정식 여기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조금 애매하게 걸쳐도 0보다만 크고 2보다 커야 돼. 추계 방정식이 2보다 크려면 어떤 그림이 맞아? 이 그림이 맞죠. x는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틀리다. 그쵸? 0과 2 사이에 추계 방정식이 있으니까 x는 3이라는 추계 방정식 때문에
두 번째 그림만 맞는 그림이 됐다. 그러면 무슨 조건이 있어요?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그림을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 우리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지 2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죠. 이거 두 개만 하면 돼. F0은 얼마죠? F0은 A인데요. 그것이 0보다 크다. F2는요.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2 해가지고 A-8이 나오는데 그것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왜?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A는 0보다 커야 되고 8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A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거 정리하시면 1, 2, 3, 4, 5, 6, 7이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되었고요. 그 다음에 레벨 2가 있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랑 레벨 3 대표 기출문제 풀이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